자,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제 3회차 2과목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하고 같이 풀어보는 거, 그러니까 해설에 의미가 있는 문제 위주로 볼게요. 뭐 이런 건 일단 넘어갈게요. 네, 근데 여러분 조사 방법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내가 뭐는 이 과목에서 출제 유력한 걸로 생각이 된다. 뭐가 있겠죠? 뭐 일단 지금 보시듯이 밭작물에서 수확량 조사할 때 그 많은 수많은 표들, 수많진 않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과수 파트에서 표본 과실 이런 거, 네. 이런 거는 이제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니까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 그다음에 올해 특히 밭작물 쪽에서 같은 품목인데 수기에 따라 나누는 거, 보장 방식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이런 건 실수로 틀리시는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문제 12번. 과수 쪽에 기타 과수네요. 기타 과수는 한 2, 3년 전인가요? 유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타 과수는 막 너무 난이도 깊은 거, 네, 그런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여러분 발목 잡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 다 했다, 나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집중하시고, 아니시는 분들은 다른 거 기본적인 거 다 챙기시면 됩니다. 네, 너무 기타 과수, 수학 개시 후에 사고 여러 차례 발생한 거, 오류 수정 이런 건 일단 잠시 뒤로 미루시고, 나온다면은 수학 개시 전에 유자 출제됐던 것처럼 수학 개시 전에만 사고 발생한 거, 그리고 한 단계 더 어렵게 나온다면 수학 개시 후 한 차례 정도, 네, 이게 가장 확률적으로는 높죠. 근데 이런 문제는 15점짜리로는 네, 조금 그래요. 만약에 15점짜리로 나온다면 기타 과수 중에서 이제 시설과 같이 있는 거 뭐가 있죠? 대추나 참다리 있잖아요. 그쵸? 비가림 시설하고 같이 묶여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매실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뭐 비대지수 적용하라고 하는 거겠죠? 비대지수는 당연히 착과 량에만 적용합니다. 아니, 나무에 달려 있어야지 앞으로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쵸? 떨어진 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기타 과수 보니까 뭐 다 반올림이고요.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타 과수는 사고 발생 횟수, 수학 개시 전후 몇 차례, 그 다음에 사고 발생 경우의 수, 수학 개시 후에 첫 사고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여러 가지 작은 수확량,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별표 9 용어대로 한다면은 수학 개시 전 수확량, 그 다음에 수학 개시 후 금차 수확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감수량이 여러 개가 나와요. 사고 발생 횟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얘네들을 조합해서 지금 수학감소 보장이잖아요. 기타 과수. 그쵸? 그러면 최종 피해율에 등장하는 적용되는 최종 수확량, 조사 수확량이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작은 수확량, 감수량을 구해서 조합하는 방법이 나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건 이론 강의 시간에 이미 다 여러분 하셨으리라 믿고, 수학 개시 전 수확량, 최초 사고가 개시 전에 있고 이후 사고 없었대요. 그러면 수학 개시 전 수확량이, 즉 최초 사고 수확량이 최종 수확량이 되겠죠? 평수 및 평의 수확량. 자, 수학 개시 전에는 착과 수확량, 낙과 수확량, 그다음에 미보상 주수 수확량 중에 낙과 수확량은 뭐만? 밤하고 호두만 인정되고 나머진 착과하고 미보상만 인정되는 거죠. 수확량의 종류는 착과, 낙과, 미보상 주수 수확량. 반대로 감수량의 종류는 착과, 낙과, 고사 주수 감수량이 있겠죠. 네. 자, 일단 우리는 수학 개시 전에 발생한 최초 사고 수확량인데 밤 호두가 아니니까 착과 미보상 주수 수확량을 구하면 됩니다. 착과 수확량 볼까요? 조사 대상 주수. 자, 전체가 300주인데 지금 25주가 제외됐으니까 조사 대상 주수가
275주가 되겠네요. 착과 수확량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 주당 몇 개씩, 그죠? 우리 조사 대상주 수, 주당 착과 수, 그다음에 량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과중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이렇게 작은 친구들은 주당 착과 수와 과중이 하나로 묶여 있죠. 주당 착과량으로 돼 있어요. 다시 공식을 여러분 하나로만 암기하세요. 조사 암기거리도 안 되잖아요. 조사 대상주 수, 그다음에 주당 착과 수 곱하기 과중. 그다음에 이제 수확량을 해야 되니까 100% 중 얼만큼 피해봤니? 1 마이너스 착피, 1 마이너스 낙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대추, 매실, 살구처럼 작은 친구들은 요게 하나라고요.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량이 되죠. 주당. 이거 이해되시죠? 네. 곱하기 1 마이너스 착과 수확량이면 착피. 30% 여기는 이제 25% 피해봤으면 75% 거둔다는 의미죠. 그럼 우리는 지금 주당 착과량을 해야 돼요. 자, 주당 착과량인데 조사 착과량 합계가 나와 있네요. 표본주 8주에서 조사 착과량이 80kg이 나왔는데 주의하실 거 있죠? 이 작은 친구들은 절반 조사 가능합니다. 솔직히 힘들잖아요. 너무 작은 거 언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매실만 해당하는 거 조금 일찍 조사했다. 반영해줘야죠. 착과에만 반영합니다. 1.511. 이게 이제 실제 조사 착과량이 되는 거겠죠. 나누기 8주. 이러면 주당 착과량이 나옵니다. 얼마 나오죠? 80의 절반 조사 주의하시고 1.511 나누기 8. 그러면 반올림이죠. 주당도. 그러면 30이 나옵니다. 30kg. 이게 이제 된 거예요. 조사 대상 주수, 착과수, 과중까지가 해결이 된 거예요. 자, 착과 수확량이니까 1 마이너스 0.25, 0.75, 75% 수확한다는 얘기잖아요. 착과 수확량. 자, 미보상 주수 수확량, 미보상 주수가 있네요. 10 곱하기 항상 피해가 없는 것으로 그럼 나누기 300 하면 되겠죠? 그러면 45 나오나요? 13,500 나누기 300, 45kg. 뭐 얘만 계산 끝나면 이게 최종 수확량이에요.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수확 개시 전 딱 한 번 사고 나고 없잖아요. 최초 사고, 즉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이퀄 최종 수확량. 그럼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 평소 이평 다 나오는 거죠, 뭐. 자, 답 한번 볼까요? 네. 네, 맞죠? 네. 만약에 밤이나 호두가 나왔어요. 또는 밤이나 참다래가 나왔어요. 그러면 계당 과중을 계산하게 나오기가 쉽습니다. 계당 과중 또는 조사 과중, 기타 과수 이론서에 실려 있죠? 그런 거 하고 이렇게 뭐 비례 지수 같은 거 적용했을 때 소수점 처리 조건 주의하시고, 네. 수확량은 작은 수확량은 착과, 낙과, 미보상, 사고당 수확 개시 전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사고당 감수량은 착과, 낙과, 고사주수 감수량 얘들을 경우의 수에 따라 조합한다. 자, 그러면 뭐 넘어갈게요. 네. 작은 친구들 절반, 오미자까지 절반 조사 주의하시고. 네. 13번. 가금 부문에서 종오리네요. 종오리는 산란계하고 가액 산정 방법이 원리가 유사하죠. 자, 이런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 하래요. 가장 비싼 친구, 종오리에서 가장 비싼 친구가 28주령인데 얘는 계산하지 않고 회사랑 미리 협정한 가액으로 이렇게 10,000원이래요. 가장 비쌀 때예요. 가장 비쌀 때. 자, 그러면 28주령 보험가액을 다 인정해주고 싶은데 곱하기 1.0이죠. 네. 사고가 50주령에 났대요. 50주령에 폐사됐대요. 네. 그러면 이걸 다 인정하고 싶은데
이 곱하기 1.0 하면 28주령 가액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게 제일 비쌀 때니까 얼마 빠지겠죠? 빠집니다. 28주령을 넘어가면 28주령이 가장 비싼 때니까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28주령. 28주령을 넘어가면 가격이 꺾여져요. 이제 하락합니다. 그럼 28주령 때까지는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50주령인데 50주령이 죽었대요. 28주령 지나서 몇 주 더 살았죠? 22주 더 산 거죠? 더 산 주령. 더 산 주령. 요거는 1주당 1.9%씩. 끝이에요. 네. 여기 이제 뭐 몇 두가 폐사했다면 두수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20주령은 이렇게 정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직 가장 비쌀 때 안 왔어요. 10,000원인데 얘를 다 인정해 주자니 얘가 가장 비쌀 때니까 여기서 이제 차감이 되는데, 얘는 덜 살았죠? 28주령까지 가려면 덜 산 거잖아요. 얘는 더 살았고. 그러면 28주령에서 20주령을 빼면 28주령까지 앞으로 8주령이 더 남아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요거는 주당 2.9%씩. 문제 조건 잘 보세요. 그냥 두당 가액인지 폐사도수 있는지 합계를 하라고 하는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네. 공식을 암기하려 하지 마시면 워낙 많은 숫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자, 100%를 다 인정하자니 얘가 제일 비싼 때 28 넘어가면 더 산 거는 1.9%씩, 덜 산 거는 2.9%씩. 네. 그다음에 이제 78주령 이상 되면은 이게 뭐 88주령이 되든 얼마가 되든 그냥 50주령치만 인정해 준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14번 대추 비가림 시설 나오네요. 네. 보험금을 구하시오. 네. 비가림 시설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거는 제조달가액 평가. 네. 보험 가입 금액. 뭐 사실상 보험금 구할 때 보험 가액은 크게 의미가 없지만, 의미가 있다면은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 목적물을 가입한 때, 제가 그래서 뭐 일괄 가입, 뭐 총괄 가입 이런 때만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죠. 가입 금액을 배분하는 거 가액에 따라. 일단 가입 금액, 우리 오랜만에 시설, 뭐 가축도 똑같지만 5단계 가액 다 제조달가액이란 얘기죠. 두 번째 2단계 손해액, 제조달가액이죠. 그런데 수리복구를 완료하지 않았을 때에는 여기는 뭐 수리복구 완료한 때하고 완료하지 않은 때를 다 구하라고 돼 있네. 네. 완료하지 않았을 때는 시가, 이때만 유일하게 시가가 등장하죠. 감가 차감. 자, 감가를 차감할 때는 제조달가액하고 시가가 있는데 연단위입니다. 이 이론서가 아주 감가가 연단위, 월단위 막 난리 났죠. 네, 해가림 시설은 같은 시설인데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목적물 보험금을 구하고요. 비가림 시설은 손해액에서 자기 차감하고 가입금액 한도. 일부 보험이 없죠? 우리 공동보험 조항 있잖아요. 일부 보험 인정하지 않습니다. 80에서 130%만 가입하면 오케이. 그다음에 네 번째 비용 손해. 비용 손해가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죠. 그다음에 손대잔. 이제 얘 하나 남은 거예요. 뭐가 하나 남았죠? 자기 차감하고, 얘는 전액이고. 근데 손대잔에서 자기를 차감하지 마세요. 다른 건 다 들어왔어요. 올해 이제 12회 기준으로 해가림 시설까지 자기 부담금 차감하지 않는다 규정돼 있죠. 손대잔이 뭐야 이러시면 안 되고 지금. 네. 다 차감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이론서상으로는 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비가림 시설은 나 그냥 차감할랜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규정이 없다고 이걸 차감해야 하는 건가 의문은 들어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도 그렇고. 그건 여러분들께서 선택에 맡기시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비가림 시설에 손해방지 비용 등등이 제시됐을 때 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할란다. 이론서에 하지 말란 얘기가 없으니까. 나는 다른 시설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해가림하고 농업용 시설물 축사도 과거엔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씩 들어온 거예요. 자, 어찌됐든 무엇을 선택하시든 비가림 시설은 우리 서술형 시험 있잖아요. 채점자가 뭘 기준으로 채점할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이론서 따라서 이론서 그대로 해석해서 난 차감할란다. 난 이론서에 뭐 하지 마세요, 하세요 말이 없지만 나는 그냥 다른 시설과 형평성 맞춰서 차감하지 않을란다. 한 줄이라도 써놓으시라고요. 네. 그래야 마음 편하겠죠. 그다음 5단계는 이제 합산하면은 최종 지급보험금. 근데 우리 이거 언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립니다. 다만 나는 자신이 있는데 실수할까 봐 두렵다. 난 시설 문제, 가출 문제 자신이 있는데 실수할까 봐 두렵다. 그러면 단계별로 하실 때 아니신 분들은 그냥 한 줄 풀이로 하셔야지 네. 시간이 많이 절약되십니다. 자, 수리복구 완료한 경우, 완료하지 않은 경우인데 재해가 다르네요. 태풍 자기를 차감해야 되겠죠? 화재 자기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네. 계약상 18,000원이네요. 제곱미터당 시설비가. 가입 금액이 없기 때문에 구해야 되겠네요. 3,000 제조달가액 아까 썼어요. 네. 18,000원. 자, 90에서 130, 80에서 130 주의하세요. 얘는 비가림이니까 0.8. 과거에 5회였는지 6회였는지 시설별로 가입 금액 구하는 거, 이 비율 적용해서 그런 게 아마 15점짜리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농업용 시설물은 0.9, 최대라면 1.3 돼야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4,320만 원, 4,320만 원 가입 금액입니다. 네. 화재 특약 가입했고 조사 내용 봤더니 피해 면적이 다르네요. 네, 다르면 뭐 손해액 따로 구해야 되겠죠. 자, 가입 금액 가입 끝났고 2단계 손해액 구해야죠. 가장 핵심인 거. 일단 물음 1 먼저 해볼게요. 그럼 구조체 조사 방법 떠오르셔야죠. 구조체, 피복제 각자 조사의 손해액 별도로 해서 합산한다. 네. 제곱미터당 계약 당시와 동일하고요. 수리복구 완료했으니까 제조달가액으로 네. 피복제 8,000원. 이게 끝이죠 뭐 손해액. 그럼 어떻게 되죠? 1,000만 원에 1,500, 8,000, 2,200만 원이 나오네요. 2,200만 원. 손해액 나왔어요. 네. 비용 손해 별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3단계가 최종 보험금이 되겠네요. 어떻게 되죠? 자기부담금? 태풍이니까 차감하고 단지당 손해액의 10% 다만 한도 최대 구조체 피복제 사고는 복합사고는 최대 100만 원이니까 자기부담금 100만 원이겠죠? 그럼 이거는 뭐 계산할 것도 없죠. 손해액 그냥 이렇게 쓸게요. 네. 그다음에 손자 자기부담금 100만 원, 가입금액 한도 4,320만 원. 이게 보험금죠. 2,100만 원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자기 차감 안 하지만 감가를 해야 하는 경우 여기에다 감가 그대로 붙이면 되는 거죠. 제조달가액에 감가 붙이는 거니까. 자, 감가상각률을 위한 자료가 나와 있네요. 경과연수 직접 제시됐으니까 땡큐. 경영감가율이 없는데 경영감가율 뭐 이거 그냥 암산으로 되잖아요. 그쵸? 일단 구조체 손해액 1,000제곱미터 피해봤는데 제곱미터당 만 원에 감가가 1 마이너스 1년에 8%씩이죠. 잔가율 20% 적용하래잖아요. 1 마이너스 0.2 내용연수가 10년 동안 80%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년 지났으니까 0.24 구조체 손해액 수리복구 완료하지 않았을 때 피복제가 1,500제곱미터 피해봤는데 8,000원이고 제곱미터당 고정감가죠. 이 비가림 시설의 경우에는 피복제가 거의 다 내용연수가 1년짜리예요. 그래서 고정감가로 많이 나오지만
고정감가는 뭐 계산하고 말고 없는 거예요. 네. 피복제도 계산하라고 하면 똑같이 경영감가율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직접 주어졌지만 연단위 감가하시고요. 연단위 감가. 자, 이렇게 하면 손해액 나오겠죠? 얼마 나오죠? (1,480만 원) 나오네요. 네. 손해액이 1,480만 원. 여러분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이렇게 저는 지금 이렇게 쓰지만 시간 아끼기 위해서 0 다 쓰세요. 네, 이 과목 같은 경우는 뭐 꼭 그래야 하는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1과목은 여기도 뭐 1만 원 이런 식으로 문제도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데 이 과목에선 그런 경우 거의 이제 없으니까요. 자, 자기부담금 없어요. 네, 그러면 비가림 시설은 손해액 1,480만 원에 자기 없고 가입금액이야 뭐 동일하죠. 2,200만 원 소가로 해야 되겠네요. 그럼 1,480만 원 보험금 구하는 거니까요. 여기는 2,100만 원. 자, 답 볼까요? 네. 2,100, 1,480. 실수만 안 하시면 되는 거죠. 화재 자기부담금하고 그다음에 감가하고 만약에 잔존물 제거 비용 나온다 해도 한 줄 풀이로 하시면 되죠. 손해액, 잔존물 제거 비용. 이때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 한도 적용한 거. 이걸 굳이 따로 과정을 쓰지 마시라고요. 마이너스 이들 합계액의 10% 한도 자기부담금 한도에서 총 자기부담금. 그럼 얘가 뭐가 되죠? 손자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잔존물에서 자기차감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은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여기에다가 손대장이 있으면 뒤에 이제 붙여주면 되는 거죠. 나는 자기 차감하지 않을란다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더하기만 해주시면 되고, 자기 차감할란다 그럼 자녀 자기부담금 중에서 10% 차감하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15번. 15번은 생산비 보장인데 노지 고추 품목과 시설 쪽파 품목이네요. 네. 쪽파가 노지도 있죠. 네. 하여튼 이번엔 무조건 확인부터 해요. 확인. 네. 경과 비율만 구하면 되는데 반올림 하고요. 자, 풋고추. 과거에 인수 제한 대상이었지만 이제 12회에 인수 가능 품목 보험의 목적으로 들어왔고요. 표준 생장일수가 70일로 추가됐어요. 70일. 과거에는 홍고추만 있었잖아요. 홍고추 100일, 브로콜리 130일 이것만 있었는데 70일.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홍이나 풋이나 동일하죠. 좀 일찍 따는 거잖아요. 그렇죠? 12회 때 고추, 노지고추 54.2%. 그러니까 요거 이제 확인하시는 거. 이거에 따라서 경과 비율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생산비, 노지, 고추, 브로콜리 경과 비율을 구하려면 사고가 수확 개시 전에 났나 후에 났나, 그쵸? 이런 거 따져야 되는데, 첫 번째 사고일자 후보 재해 발생일자. 여기 뭐가 써있든 재해 발생일자 또는 사고일자, 그럼 그거 쓰시면 돼요. 두 번째, 자, 이렇게 연속되는 재해라서 이걸 특정하기가 어렵다면 재해가 끝나는 날, 재해 종료일자죠. 예를 들어서 가뭄 이후 첫 강우일하면 틀리는 거죠. 첫 강우일의 전날 8월 19일이 되고 그럼 수확 개시부터 10일 경과가 되겠네요. 자, 예로 하려고 했더니 세 번째 조사를 먼저 했네요. 조사 일자가 8월 19일보다 훨씬 앞서서 일어났잖아요. 조사 일자. 조사 일자를 사고 일자로 할 경우에 그 이후 이제 손해 발생해도 보상 못합니다. 이거 고지해야 되고. 자, 그럼 얘가 사고 일자네요.
자, 사고일자 봤더니 7월 30일인데 수학 개시보다 앞이니까 수학 개시 전 사고. 근데 얘 수학 개시일이 없다 해도 얘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정식부터 수학 개시까지 표준 생장일수가 70일인데 이게 앞서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직 수학 개시 전에 일어난 사고다. 그러면 얘는 경과비율 다 나왔네요. 0.542, 54.2%는 죽었다 깨나도 보상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이게 생장기 때 비용이죠. 네. 풋고추 주의하시고 70일 중에 60일째 사고가 났다. 경과비율 소수점 주의하시고 계산은 하지 않을게요. 네, 쪽파. 여긴 아예 사고 발생일까지 경과일수가 죄송합니다. 18일이라고 제시가 돼 있네요. 수학 개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니까 얘의 다른 이름이 수학일수. 그쵸? 개시 후 사고니까 100%. 자, 수학 개시 시점은 준비기 생장기 보장 생산비가 100% 투입된 시점. 자, 이제부터는 회수가 되더라. 그쵸? 차감되죠? 100%에서 마이너스. 19일 동안 수학해야 되는데 18일째 사고 났대요. 이만큼 회수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1 마이너스 18 나누기 19 했더니 5.2 반올림이었죠? 5.26%가 나오는데 이거 그대로 쓰시면 5.26%. 네. 반올림 맞죠? 네, 맞네요. 5.26%. 이거 그대로 쓰시면 틀린 답이 되겠죠? 네, 2점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시설 재배, 제가 보장 방식 꼭 확인하라 하신 게, 시설 재배 같은 경우에는 수학 기중 사고. 수학 기중 사고. 지금 여기 수학 기중 사고잖아요. 그쵸? 첫 번째, 계산된 경과 비율이 10% 미만의 경우에는 10%를 적용한다. 단. 얘가 있어야 돼요. 표준 수학일수 19일 동안 수학하는 게 정상입니다. 수학일수, 수학 개시부터 수학 종료까지. 근데 실제 수학을 난 좀 빨리 했어요. 정해진 날짜보다. 그럼 이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산된 값 그대로. 근데 얘는 동일하게 했대잖아요. 그럼 얘 적용해야죠. 그죠? 다만 예외되는 거 상호가 오토바이 타고 간다 했잖아요. 오토. 상추, 호박, 오이, 토마토. 그다음에 시설 고추. 네. 같은 생산비 보장이지만 주의하세요. 네. 얘네들은 계산된 값 그대로.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달라진 게 수학 기준 사고일 때 경과 비율 계산 안 하는 거 있죠. 경과 비율 그냥 무조건 1.0 고정값 하는 거. 무슨 국수? 멸치국수, 멜국수. 여기에서 이번에 수박 대형과라고 추가됐습니다. 그럼 수박 중소형과는 잘 보세요. 이런 거 문제 나올 때 수박 중소형과 하면 무조건 경과 비율 1이 아니라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수학일수 표에 추가됐어요. 그게 중소형과의 그 표준 수학일수가 16일인가 며칠로 추가됐어요. 확인해 보시고. 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볼게요. 답. 얘는 이제 사고일자 찾는 게 핵심이고, 암기하시고, 표준 생장일수 풋고추. 그다음에 수학 기중 사고일 때, 자, 시설 작물입니다. 같은 생산비 보장이지만, 네. 수학 기중 사고일 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 네. 상호 오토고는 계산된 거 그대로. 그다음에 멜국수 일반 대형과 들어왔다라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 품목은 전제 조건. 네.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런 5점짜리 문제 나오면 이런 것만 차곡차곡 점수 쌓아가셔도 과락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5점짜리 다 맞추시면 25점에. 그쵸? 그 다음에
15점짜리 5문제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제 뭐 15점짜리 배점 문제 중에서 0점 나오는 건 또 쉽지 않아요. 요즘은 문제를 이렇게 막 이렇게 작은 문제 3가지, 3문제, 2문제 막 이렇게 쪼개 놓잖아요. 그쵸? 근데 2개를 완전히 다 맞는다 생각하시면 30점. 그쵸? 그럼 벌써 55점이에요. 아니면 부분 점수 맞는다 쳐도 5점짜리 문제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돌아서 16번. 수학 논작물이네요. 논작물 중에 이제 벼하고 보리는 수입도 되죠. 네.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A, B, C 나오네요. 네. 하여튼 이번에 제양, 제직파, 그다음에 제파종, 제정식 이거 막 보장 방식 섞여서 나왔을 때 이거 계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실수 줄이는 것만 연습하시면 저는 무조건 5점은 득점한다고 봅니다. 제양, 제직파 A농가 구하고요. B농가는 뭔 보험금인지 모르지만 지급 사유 쓰고 보험금 구하고 C도 무슨 보험금인지 모르지만 뭐 이거 나온 거 보니까 수학감수 보험금 같네요. 네, 다 반올림이고요. 네. 자, 그러면 볼게요. A농가 벼 제양 제직파였죠? 네. 이거는 뭐 계산할 게 있나요? 네. 자, 240만 원에 여기 오는 퍼센트 이거 다 정리되어 계시죠? 네. 제2항 재직파는 25%, 면적 피해율 하는 거는 재파종 재정식에서 면적 피해율 하는 건 다 20%, 당근만 15%, 그다음에 표준 피해율 나오는 거 마늘은 보통약관 35, 조기파종 특이약 25%, 이건 다 되어 계시리라 믿고 다만 이제 그 지급 조건이 되는지 봐야 되겠죠? 벼는 면적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10%를 초과할 때죠. 벼는 나머지가 자기 부담 비율 초과할 때고. 오케이. 자, 그러면 자기가 20%네요. 면적 비율이 뭐 해야 되죠? 이거 해야 되죠? 네. 2000분의 500. 제양 재직파가 또는 재파종이 재정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면적은 제외한다. 25%. 얘는 뭐 10%만 초과하면 되는 거니까. 얘랑 상관이 없죠, 벼는. 네. 벼는 10% 초과. 자, 그러면 일단 대상이 되니까 이거 몇 퍼센트예요, 면적 비율이? 25% 되네요. 0.25 곱하기 0.25. 끝났죠, 뭐. 지급 조건, 피해 면적 어떤 거 적용해야 되는지. 네. 자, 그다음에 B도 보험금 지급 사유랑 뭐 보험금이었죠. 조사료용변은 보험금의 종류가 하나밖에 없죠. 네, 경작불능. 지급 사유? 식물체 피해율이 65% 초과할 때. 실제로 나누면 뭐 이거 몇 퍼센트? 68% 나오네요. 그쵸? 그럼 일단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을 충족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입금액이 안 나와 있네요. 사실상 생산비 보장이더라. 농지 전체의 생산비 가입금액. 자, 일정 비율 곱하면 끝이에요. 경과 비율도 곱해야죠. 자, 일정 비율이 최대하래요. 최대면 45%부터 시작을 하는데 간척농지 벼하고 조사료용 벼만 해당합니다. 간척농지 벼는 뭐 일반 벼든 분질미든 간척농지다 그러면 10% 15% 자기부담 비율 없음. 조사료용 벼는 보장 비율 45% 42%가 없음. 최대니까 0.4네요. 그쵸? 40%. 그다음에 이제 경과 비율 들어가죠? 경과 비율 여기 있네요. 네. 조사료용 벼와 사료용 옥수수만 뒤에 몇 월 달에 사고 났는지가 들어갑니다. 5, 6, 7, 8월 달이죠. 5, 6, 7 이거 암기 지금까지 안 하신 분 없으실 거고 80, 85, 90, 100 0.9 요 6월 달만 사료용 옥수수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답 한번 볼까요? 네.
0.25, 0.25. 아까 이 문제 요것도 있었나 봐요. 여러분, 그 제양재직파 피해 면적 판정 기준하고 수학 불능조사에 수학 포기 확인 그거 세 가지는 무조건 암기하세요. 네. 뜬, 해, 불. 네. 키워드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키워드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시고 비농가도 뭐 지급 사유는 지급 사유에서 두 개로 나뉘죠. 하나하고 두 개. 2번까지 다 써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죠. 서술형 시험인데 내가 득점을 1점이라도 더 받으려면 아니면 1점이라도 덜 받지 않으려면 다 쓰는 게 좋죠. 무조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C농가 볼게요. C는 귀리네요. 네. 귀리 하면 여러분 생각나셔야 되는 건 기준함수율. 네. 이번에 기준함수율이 저쪽 밭작물에 또 뭐 참깨라든지 녹두라든지 또 등장을 했죠. 네. 하여튼 밀, 보리, 귀리는 전부 다 맹류는 13%. 얘는 수확량 조사를 했으니까 수확감소보험금이겠네요. 그렇죠? 가입금액 있고요. 평년 수확량 제곱미터로 있으니까 땡큐고요. 과수랑 똑같아요. 기탐이 있으면 얘 적용되는 거죠. 미보상 면적의 수확량. 그렇죠? 그럼 조사 대상 면적 여기 실제 경작 면적인지 조사인지 항상 주의하시고 또 3,000에서 2,200 빼가지고 2,800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실수가 은근히 많아요. 자, 그러면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 3,000 곱하기 제곱미터당 미보상 기타 미 중에 미만 있네요. 곱하기 제곱미터당 피 없음. 총 수확량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표본조사는 로스율과 함수율을 반영한다. 로스율은 똑같죠. 0.993. 이거 언제 1-0.07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함수율도 기준 함수율이 물 수분이 증발하고 나면 87% 남는 거잖아요. 언제 1-0.13 이렇게 쓰고 있어요. 손만 아프죠. 진짜 여러분 나중에 손에 막 쥐난다니까요. 이걸 채점위원이 알아볼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까지 막 들어요. 자,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내가 조사한 귀리는 지금 수분이 증발하고 나면 83% 남는데요. 수확량이 줄어들겠네요. 1보다 적으니까. 네. 자, 그거 반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여기에 들어갈 거. 자, 표본 중량 합계 킬로그램 단위로 여기에 로스율, 함수율. 그러니까 기준 함수율 못 외우시면 안 되는 거죠. 자, 표본 면적 합계로 해야 되는데 3파 또는 1항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0.5 미터로 하니까 우리 50cm죠. 0.5 밀보리 귀리. 네, 두 가지 케이스. 그렇게 해서 5구간이래잖아요. 0.5, 0.5가 한 구간인데 5구간. 소수점 처리해서 여기 붙이면 수확량. 나머지 다 끝났죠 뭐. 이랬어요. 네. 이런 거에서 시간 아끼시고 네. 벼에서 이번에 이거 등장했다 빠졌다 또 등장했다가 막 이러지만 함정 나오기 좋은 것들 네. 기준 함수율 암기하시고 콩팥은 여기에 들어가죠? 14%. 녹두가 여기에 들어가고 참깨는 참기름 그쵸? 수분이 적겠죠? 10%.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17번. 네. 수확 복숭아. 자, 수입 복숭아도 있습니다. 네. 얘도 반올림 하래요. 보험금을 구하시오. 보험금을 구하시오. 네. 없죠? 네, 물음 아니죠? 네. 자,
수확량 구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네. 수입 복숭아라고 해봤자 과거 기대에 따라서 가격만 반영하면 되고 일단 핵심은 수확량이죠. 수확량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해봤잖아요. 그렇죠? 두 품종이 아니라 세 품종이 나와도 전혀 우린 문제 없습니다. 수확량은 착과량 마이너스 사구당 감수량이 합계인데 인정됐네요. 이거 이제 확인하는 거는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확량의 기준은 착과량 그대로 얘가 수확량이더라. 자, 두 품종 이상이 나왔을 땐 과중조사 전에 수확은 사고 발생하면 과중조사, 수입은 과중 의무조사. 수확 완료된 품종이 있네요. 천홍 땡큐. 땡큐. 아니 과중조사 전에 기수학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착과량을 계산해요? 그쵸? 여기서 또 여러분 착과량은 품종, 수령별 착과량의 합계입니다. 각자 구해서 합산. 각자 구해서 합산. 자, 근데 얘는 없으니까 그냥 이 평년 수확량을 천홍에 배분해서 그걸 그냥 착과량으로 하겠다. 피해가 없으니까 다 수확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평년 수확량. 문제는 평년 수확량이 과수원 단위라는 거예요. 우리 이론서에 나와 있죠. 평년 수확량은 과수원 단위로 한다. 품종별로 하지 않는다. 피해율, 보험가입 금액, 보험금도 과수원 단위로 한다. 나와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배분해야죠. 배분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게 표준 수확량, 주당으로 나와 있든 곱해서 나와 있든. 네. 그다음에 나무수. 여러분 여기 그 평균 과중이 있잖아요. 이거 주의하세요. 과거에 그때도 복숭아 품목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평균 과중, 계단 과중 같이 제시해 놓고 틀린 수치로 조사 과중이 있으면 조사 과중 쓰는 거예요. 얘는 현장에서 과중 조사를 못한 경우에 그럴 일은 현실적으로 없죠. 왜냐하면 수학 시작 전에 굳이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네, 이런 거 페이크 주의하시고. 자, 그럼 이제 배분해야 되겠죠? 배분 1, 5, 0, 3, 0을 과수원 단위 평년을 표준에 배분하면 되죠. 표준. 자리가 좀 좁네요. 네. 어디다 할까요? 여기다 할게요. 네. 자, 과수원 단위의 평년 수확량을 100도 200주인데 주당 82가 표준이고요. 천홍 100주인데 주당 73이 표준이고요. 여러분은 일단 이 문제 할 때 쓱 보시고 둘 다 배분을 해야 되나요? 즉 100도 쪽에 천홍 쪽에 다 배분을 해야 되나요? 아니, 만약에 과중조사 전 기수학 품종이면 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천홍 것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100도도 해야 되나요? 이거 지금 다 못하시면 섭섭한데. 100도 해야죠. 100도는 착과량을 계산할 때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 과중, 미보상 주수, 주당 평년이 있잖아요. 100도 거 주당 평년 수확량. 그러니까 얘는 한 단계 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주수로. 근데 만약에 쓱 봤는데 없다. 그러면 그냥 천홍 것만 그냥 딱 계산해버리면 끝인 거죠. 계산해서 여기 시간을 한참 아끼실 수 있죠. 일단 천홍 거 해보면 천홍이 지금 얘잖아요. 100에 73이잖아요. 100 곱하기 73.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천홍은. 이걸 또 주당으로 나누기 100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얘가 천홍의 착과량이에요. 네. 천홍 10년 품종 수령별 착과량. 자, 100도는 어떻게 돼요? 100도는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200에 82 이게 그대로 올라오는 거죠. 네. 그리고 100도는 나누기 200 주당으로 나와야죠. 여기다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이런 걸 연습하셔야 되는 거 이런 걸 시간 줄이는 거를.
자, 그러면 일단 천홍의 착과량은 나왔고 백도의 착과량만 구하면 되는 거겠죠? 백도의 착과량 구하면 수학전 착과수 조사 결과값이 여기 있네요. 네, 결과가. 그러면 백도 것만 구하면 되죠? 조사 대상 주수가 190주에 아니 착과수 합계가 돼 있네요. 네. 저도 문제 안 보고 벌써 이렇게 시간 낭비할 뻔했네요. 착과수 합계가 돼 있어요. 뭐 저가 착과수든 착과수 합계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보시는 게 3만 개의 과중 밑에 있네요. 0.32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 과중 여기에 미주가 있으니까 4에 아까 위에서 계산한 주당 평년 수확량 백도의 착과량 그러면 천홍 아까 배분한 것과 백도 지금 계산한 걸 합하면 이게 수확량의 기준 얼마 나오나 일단 볼까요? 여기는 주당까지 필요하고 여기는 여기서 끝난다고요. 네. 수학전 착과량 끝. 품종 수령별 착과량의 합. 만약에 개시전 사고가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사고 접수 없었다. 그럼 얘하고 평년하고 비교 잊지 마시고 항상 어떤 문제에선 내가 뭘 주의해야 한다. 이걸 리스트를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주의해야 되는 거. 그런 거 놓쳐서 실수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사고당 감수량의 합만 구하면 되는 거죠. 사고당 감수량의 합. 자, 어떤 사고에서 어떤 감수량을 구해야 되는지 사고가 지금 한 번 난 거죠? 네, 아유, 편하네요. 네. 자, 과실, 과수, 감수량의 종류는 적종 빼놓고 착과, 낙과, 나무 피해 감수량. 그 중에서 저쪽 12회 기준으로 13회는 또 달라지겠지만 수입보장의 단감만 수확불능 주수까지 인정을 해주고요. 나무 피해를. 나머지는 고사만 인정하죠. 네. 우리 카페에 고사 주수 감수량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 자주 하는 질문 베스트 해갖고 올려놨잖아요. 일단 그걸 확인해 보세요. 거기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거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리고 질문하시면 시간 절약되잖아요. 거기에 고사주수 감수량에 대해서 적종, 기타 과수, 포복자만 다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꼭 보시고. 자, 일단 이번에 봤더니 낙과 피해가 있고요. 그건 낙과 감수량. 착과 피해 있고요. 착과 감수량. 복숭아니까 병충해 감수량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나무, 누적값이네요. 나무. 자, 당연히 천홍이야 뭐 수학이 끝났으니까 나무값이 없을 것이고 여기 보면 고사가 6개였는데 추가 10주 됐죠? 금차 고사 주수에 10주에 대한 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 감수량은. 그러면 10 곱하기 금차 고사분 과실수 얘가 그냥 1500개로 제시될 수도 있어요. 네. 곱하기 과중 곱하기 1.0 이게 나무 감수량인데 뭐 1.0은 쓰나 마나지만 포도복숭아 자두, 만감류, 그 다음에 과수 4종, 수확감소 보장, 나무 감수량의 맥스 A 차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감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그게 합리적이라 보지만 별표에서 삭제됐잖아요. 우린 시험 보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뭐 고사분과 실수에 이게 녹아 있네 만에 그건 우리가 해석의 여지고 고사분과 실수가 뭔지 어떻게 조사하는지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잖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수입 보장의 과수 4종 중 단감만 해당하죠. 과수 4종에선 수입은 얘는 고사, 수불, 무피해나무 주당 착과수의 과중 곱하고 이제 감수량이니까 1 마이너스 맥스 A를 합니다. 이게 제가 손해평가사 처음 말씀드릴 때 우리가 상품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완벽한 이론이 아니잖아요.
매해 이렇게 조금씩 바뀝니다. 상품마다도 약간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런 게 있지만 뭐 우린 방법이 없죠. 뭐. 자, 그럼 나무 감수량은 구했고 낙과 감수량 낙과수 땡큐네요. 2600 곱하기 과중 낙피 이 맥세이가 없잖아요. 그쵸? 착과수 합계 땡큐 착과 감수량 과중 착피 갑자기 생각난 거 사과대추 기타 과수는 나무 감수량에서 맥세이 차감하지만 사과대추는 포복자만의 방식을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대로 해야죠. 차감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이거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런 피해 구성률 할 때 표본 과실을 뭐 어떻게 하느니 이런 게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포복자만의 방법을 따른다. 자, 감수량 합계 구했어요. 또 병충해 감수량 구하고 감수량 합계에다가 추가하시면 안 되죠? 얘는 피해율에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그냥 병충해 과실 무게 하나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착과 무게, 낙과 무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본문 방식이죠. 960, 499 병충해 걸린 과실 무게잖아요. 그렇죠? 개수로 나와 있다면 과중 곱해 주시면 되고 0.5. 근데 만약에 여기 착과 피해 구성률 병충해 낙과 피해 구성률 그럼 별표 9 방법대로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품종별로 지금 미보상 비율이 다르죠? 여기 미보상 비율이 커졌고 우리 농금원 이론서에 보시면 미보상 비율, 품종별로 미보상 비율이 다를 경우 가장 큰 거. 제조사 검증조사 값으로 바뀌면 제조사 검증조사 비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밑에 없어도 이거는 10% 적용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감수량 합계 병충해 감수량 더하지 마시고 병충해 감수량은 분자에다만 올리고 수확량은 착과량 기준 그다음에 감수량 합계 차감 끝. 추가 보장 보험금 있네요. 네, 이거 안 구하면 저처럼 지금 안 구하면 뭐 2점이나 3점 날아가는 거겠죠. 주계약 비율 그대로 오고요. 네. 보험금에 대해서 절사 조건이 없었나요? 절사 조건이 네, 보험금에 대해서 없으면 절사하지 마시고 1원 단위 미만까지 그대로 쓰셔야 되는 거고요. 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입 마늘이네요. 자, 한지형. 이제 난지형만 재파종. 12회부터 바뀐 거. 그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볼까요? 과거 수입형에 기대 수입형에 가입한 경우에 각각 보험금을 구하세요. 수입 보장 우리 플로우를 어떻게 하기로 했죠? 풀이. 첫 번째 기준 수입. 두 번째 뭐 수확량을 먼저 하시든 아니면 실제 수입 밑에 수확량을 하시든 세 번째 실제 수입. 얘를 먼저 하셔야 평수입형으로 안 하십니다. 네. 그러면 일단 기준 수입, 과거 수입형 먼저 구해볼게요. 과거 수입형, 과피자. 네. 기준 수입, 뭐 6천 곱하기 5천 끝났죠. 네. 가격이 지금 5,000원이었는데 수확기 가격이 7,600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여기가 그냥 기대 수입형이라 돼 있든 아니면 이 밑에 이렇게 있던 수확기 가격을 여기서 벌써 어떻게 해 놓으셔야 되겠죠? 네. 나중에 기대 수입형 할 때 하시든 뭐 생각날 때 하시든 수확기 가격은 기대 수입형일 때 5,000에 1.5배와 실제 수확기 가격이니까 7,500원 되겠네요. 근데 이걸 또 미리 해놓으신 다음에 과거 수입형에도 적용하시면 안 되고. 네. 다시 과거 수입형, 기준 수입, 수확량 구해야 되겠죠? 수확량, 유효한 거, 정상.
또 80%는 20%만 인정. 습관적으로 0.8 하지 마시고 여기에 한지형 0.7 뭐죠? 한상계수 난지형 홍산 0.7이 한지형 0.7 그다음 비대지수 비대지수가 안 적혀져 있어도 0.8%죠? 0.008 곱하기 8 더하기 1 그럼 얼마죠? 0.0 비대지수도 절사네요. 네, 그러면 1 플러스 1.064인데 절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1.06 06 얘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합계 네. 면적당인지 합계인지 우리 1항 가지고 응용한 것도 해봤어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제곱미터당 얼마가 나옵니다. 이 몇 킬로그램 나오겠죠? 제곱미터당. 네. 이 값을 수확량 구하는 건 너무 쉬우니까. 네. 조사 대상 면적 다 차감하면 2,000. 아까 결과값 주의하시고 소수점. 기타미가 700이나 되네요. 700 곱하기 제곱미터당 피해가 없는 것만큼 3,000으로 나누면 2kg 수확량. 그렇죠. 미보상 비율이 있으니까 평년 마이너스 수확량 곱하기 0.1 하면 미보상 감수량. 자 그러면 지금 수확량 구했고 미보상 감수량까지 구했으면 실제 수입. 조사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의 이때는 과거 수입형은 그대로예요. 네. 7,600원. 기실기 끝난 거죠 뭐. 과거 수입형 네. 다 맞죠? 네. 0.84 나오네요. 0.84. 3080 미보상 감수량 구하고 실제 수입까지 하면은 여기 그대로 온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기준 수입, 실제 수입, 기준 수입 하면 14.57%인데 얘는 보험금이 안 나오겠네요. 네. 마늘에서 일단 자기가 15%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에 참여했다는 거겠죠? 해당 품목 다 암기하셨죠? 이거 몇 차례 나왔어요? 마늘, 양파, 고랭지 가을 배추무, 고랭지 감자. 네. 어쨌든 과거 수입형은 지금 수확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잖아요. 아까 봤더니. 근데 가격이 확 올라가지고 피해율이 적게 나온 거죠. 자, 이거를 상쇄하는 게 기대 수입형이죠. 가격이 상승했으면 난 상승한 이득을 그대로 누리겠다. 그렇죠? 일단 여러분은 기대 수입형자가 들어가면 얘부터 확인하시는 거예요. 얘 아까 이제 7,500원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얘부터 확인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 돼야 돼요. 물론 이제 가격이 하락한 케이스는 할 필요가 없겠죠. 첫 번째 기준 수입 아까랑 똑같겠죠? 평년 곱하기 기준 가격. 두 번째 수확량이야 뭐 똑같을 것이고 미보상 감수량까지. 세 번째 실제 수입을 하는데 조사 미보상 감수량 곱하기 7,500. 아, 제가 아까 실수했네요. 여기 기준 수입에도 평년이 또 올라가야 되네. 6,000인가요? 6,000에 기준 수입이니까 곱하기 큰 값 쓰는 거죠? 네. 맥스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인데 여기에 7,600이 아니라 7,500. 그리고 마지막에 기준 수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네. 무조건 얘부터. 가격이 하락한 케이스는 이거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시간만 낭비고, 가격이 상승한 케이스는. 근데 기대 수입형 내면은 옥수수 외에는 가격 상승으로 나오기가 쉽겠죠. 이게 함정이잖아요. 옥수수는 손해 계산식이 좀 이상하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만
이론서에 있는 게 오류라서 출제가 가격 상승 케이스로는 내기가 조금 그래요. 기준 수입 적용한다라는 거. 실제 무조건 하여튼 수학기 가격은 얘예요. 정해진 거. 그다음에 기피자. 가입 금액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럼 얘는 벌써 비율이 크게 나오잖아요. 나는 수확량이 감소했어도 나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그대로 본다. 네. 넘어가고요. 19번 보겠습니다. 수확 감자네요. 네. 수확 감자. 물음에 답하시오. 아이, 뭐 이런 거야 뭐. 넘어갈게요. 네. 날짜들 다 주의하시고 답안 보시면 될 거고. 자, 과거에 이런 거 문제 출제됐었죠? 감자하고 고추 품목. 하여튼 병충해 싹 다 알아놓으세요. 병충해. 네. 특히 감자, 고추는 병충해 종류가 많지만 기출도 됐었고 출제가 유력하고. 네. 병충해 이번에 뭐 탄저병, 뭐 자연재해성 무름병, 자연재해성 탄저병, 사과, 뭐 가을 배추 들어왔지만 뭐 딱히 뭐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름병이 감자는 1등급이죠? 그럼 90%고 고추는 이제 꼬레비 3등급. 그러니까 70, 50, 30%. 인정 비율 쓰라는 거니까 뭐 굳이 뭐 1등급, 3등급 막 이런 거 쓰실 필요 없겠고. 수확감소보험금을 구하세요. 네. 수확감소보험금은 병충해 감소량만 조심하시면 되죠, 뭐. 자, 볼까요? 조사 대상 면적이 3,000에서 얘를 다 빼면 2,800. 2,800. 제곱미터당 얼마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해설지처럼 순서대로 풀이하시면 보기 좋죠.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최대한 단축하세요. 여러분 모의고사 제가 이번에 5회차 다 난이도를 이렇게 높게 내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몇 차례 몇 년간의 시험을 보면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의 압박으로 다 못 풀게 실수를 유발하게끔 최대한 풀이 과정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막 그렇다고 식을 이상하게 변형시키라는 게 아니고.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제곱미터당, 그 다음에 기타미가 200이 있고요. 제곱미터당 2kg. 네, 피해가 없는 면적이죠, 여기는. 네. 그럼 여기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정상. 병충해도 일단은 정상 유효한 거죠. 병충해 감소량으로 나중에 뺄 거니까. 50% 피해형 4 곱하기 0.5. 자, 얘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표본 면적에서 나왔는데 또 이렇게 나왔네요. 나누기 표본 면적. 많이 했죠? 우리 어떻게 암기했었죠? 참 고양 과목. 감옥에 가면 생고생한다. 그죠? 뭐예요 여기? 참깨, 그다음에 고구마, 양배추, 감자, 옥수수, 생강은 1, 2줄 재배. 네. 3줄 이상 재배는 콩팥 쪽에 가서 붙죠. 이 친구들은 5주 이상의 일항길이 곱하기 일항폭. 그죠? 그 위에는 이제 단양마당은 일항폭 가지고 하는 거. 그러면 최소 일항길이로 조사했대요. 그러면 일단 4구간인데 표본 면적이 한 구간당 일항폭은 0.8이고 미터니까 주간 길이가 30인데 우리 최소 5주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0.3 곱하기 0.5가 되겠죠. 그쵸? 소수점 처리해갖고 그 결과값이 여기로 오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조사 수확량. 병충해 감소량 나와야 되겠죠? 병충해 감소량 여기 있네요. 3kg이 아까 정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반영해 줘야죠. 네. 3이
손해정도 비율 0.5. 이번에 10%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네. 계산법은 우리 문제풀이나 이런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제시됐으면 비율로 제시됐으면 그게 뭐 55.5%든 그대로 적용하시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손해정도 50, 과거에는 20% 구간 단위였기 때문에 40에서 60 구간에서 60을 적용했다고요. 손해 정도로 제시됐을 때. 근데 이제 10%이기 때문에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아까 얘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요 표본 면적에서. 요거. 네. 여기에 조사 대상 면적. 조사 대상 면적이 2200. 응? 잠시만요. 기타미가 합치면 800이죠? 3000 빼면 여기 조사 대상 면적 2200이네요. 2200. 자, 이게 최종 병충해 감수량. 수학 감소니까 PL 분자에다가 추가해주면 되죠. 이 수확량 조사 적기는 무조건 전 품목 다 암기하시고. 자, 표본 구간 면적 합계 이렇게 별도로 하셔도 되지만, 네. 이랑 0.3 주간 길이 5주, 그다음에 이랑폭 4구간 이거 그냥 한꺼번에 여기다 하셔도 되죠, 뭐. 네. 이걸 했더니 제곱미터당 1.67이 나왔나 봐요. 네. 그리고 미보상 했고요. 병충해 감수. 우리 병충해 감수량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 결과값이 나오지만 여기 있네요. 이론서대로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한 거. 표본 구간의 병충해 궤경 무게 아까 3이었죠. 어디였어요? 3. 등급별 인정 비율, 손해 정도 비율, 얘를 면적으로 표본 면적으로 나누면 표본 면적이 제곱미터당 병충해 감수량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하는 게 이론서 순서예요. 근데 뭐 어떻게든 같은 값이 나오죠. 예를 들어 3이 아까 표본 면적이 얼마였어요? 4.8이었나요? 4.8에서 나왔어. 3 그 병충해 궤경 무게 그대로가. 근데 여기에 조사 대상 면적이 2200이래. 그러면 총 조사 대상 면적의 병충해 궤경 무게잖아요. 여기에 등급별 인정 비율, 손해 정도 비율 이렇게 하든 같은 값이 나오지만 어차피 이건 계산이 줄일 수가 없는 거니까 이론서대로 하자. 네. 20번입니다. 네. 적종, 떫은감이네요. 떫은감. 이제 과수사종인지 적종인지, 네. 물음에 답하시오. 반올림. 네. 물음 한정특약 가입하지 않은 경우 즉 3-1 아니면 2 가입한 경우 보험금이 아니라 채권 감소량, 누적 감소량만 구하면 되겠네요. 네. 뭘 또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평균 착과 수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적과 후 착과 수가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한정특약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3-1이니 2이니 우리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과 종료 전에 화재 일부 나무 있지만 자연재해 발생하면 무조건 3-1이다. 착과 감소량은 뭐 이거 문제라고 나왔어요. 38750-23400 곱하기 0.2 끝이죠 뭐. 여러분 여기다가 평 마이너스 적 이렇게 써놓으셨을 것이고 특약 가입 안 한 경우에 적과 종료 후에는 대신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 얘는 맥스 A가 된다. 그러니까 앞에가 간단하면 뒤에가 뭐가 있는 거고 앞에가 뭐 최대 인정 뭐 이런 거 구하면 뒤에가 간단한 거고 제가 우리 세상은 공평하다 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억하시라고.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 감소량을 구해서 적과 종료 누적 감소량에 추가해 줘야 되겠죠? 네. 구해볼까요? 착과율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38750의 착과율 400 꽤 많이 나왔네요. 38750
60점 몇 퍼센트? 60 이상이니까 그쵸? 적과 오차가수 곱하기 0.05. 항상 적과 종료 후에는 적차기 기준, 전에는 평차기 기준 곱하기 0.4에 1 마이너스 0.6039. 039. 얘가 맥스 A. 그쵸? 몇 개. 얘는 감수량이 아니잖아요. 그쵸? 감수 과실 수니까 개. 얘를 계산해야지 맥스 A가 나오겠네요. 0.05 곱하기 1 마이너스 0.6039 나누기 0.4. 4.95. 반올림 맞죠? 네. 좀 전에 말해놓고도 맥스 A가 4.95. 이거는 계산할까요? 네. 23400. 1159. 얘는 1159개. 맥스 A 4.95. 그 다음에 이제 얘 더하고 일소 구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일소 나오면 적과 오차가수의 6%죠? 네. 적과 오차가수의 6%보다 적으면 감수가 실수를 인정 못 받잖아요. 그럼 일단 적과 오차가수 6%를 먼저 계산을 하세요. 23400에 1404. 얘를 넘길 것 같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 사고당시 착가수가 2000개잖아요. 2000개의 30% 맥스 A 빼기 전, 여기 원래는 0.3 마이너스 0.0495 해야 되지만 빼기 전에도 이미 600개밖에 안 되잖아요. 굳이, 그쵸? 굳이. 그러면 이제 누적 감수량은 얘만 해당되겠죠. 1159. 과중 곱해서. 네. 답 한번 볼까요? 평 마이너스 적으로 갔고요. 1159 맥스 A.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런 문제는 이거 안 쓴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차라리 소손의 면책. 그냥 일소 땡땡 누적 감수 과실수 추가하지 않음. 아니면 뭐 적과 오차가수 6% 미만 이렇게 쓰시든. 자, 그 다음에 특약 가입한 경우. 특약을 가입했으면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최대. 여기는 착손 없음 이렇게 되겠죠? 네. 최대 인정 피해율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최대 인정 피해율. 이거 뭐죠? 용어 의정이? 도복이잖아요. 도복. 주의하세요. 저는 다 해당하는 걸로 나왔지만 예를 들어 여기 뭐 35도 해당 안 됩니다. 네. 45도 이상이죠. 네. 그 다음에 요게 이번에 바뀐 거 절단 2분의 1. 과거에는 여기가 분리되었으나 했지만 이제 분리되지 않았으나로 나왔어요. 지금 일단 최대 인정 피해율을 나무 피해율 구하고 낙엽 인정 피해율 구하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 나무는 뭐 몇 차례 사고가 나도 다 합산입니다. 뭐 품종 수량 재배 방식이 여러 가지여도 다 합산이고 유가 타박률하고 낙엽 인정 피해율은 각각이고요. 그럼 나무는 어떻게 돼요? 유매 도절 소침에 해당하니까 5. 해당하니까 유실. 침수 20주 그대로 올리면 안 되죠? 얘는 침수 피해 주수를 침수 주수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248에 250. 그다음에 낙엽 인정 피해율. 뭐예요, 이건 또? 자, 낙엽 인정 피해율이면 낙엽률을 먼저 조사해야 되는데 우리 이론서에 그림 나와 있죠? 농구먼 이론서 보시면 자, 낙엽수 일단 90개. 50%를 다 넘어야 돼요. 50% 초과해야 돼요. 얘는 낙엽수. 50% 안 되면 인정 못 받아요. 얘는 당연히 인정 못 받고. 총 조사 입회 개수는 360개. 얘는 단지 낙엽이 떨어진 비율일 뿐 얘를 인정 피해율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떫은 감 주의하시고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땡칠 0.0703. 네. 둘 중에 큰 거를 평년착과수에 해서 적착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누적 감소량이 없죠. 소수의 면책인 거 아까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 얘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 아까 위에서 썼잖아요. 그럼 풀이 과정에 또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최대 인정 비율 구한 다음에 2단계에서만 쓰면 되겠죠. 2단계에서만. 이 위의 결과값은 평착 마이너스 적착은. 네. 얘는 최대 인정 감소량으로 제한을 받네요. 네. 이것도 위에서 했으면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착과 손해 감소 가실 수도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3회차 이 과목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적어도 4회, 5회차는 여러분이 마련하신 전략대로 나 몇 번 문제부터 풀겠다 뭐 이런 거 4, 5회차는 진짜 그 전략대로 한번 해보셔야 되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4회차 1과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